중국 AI, 반도체,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를 보면서 투자를 할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매출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저는 일단 네. 이게 중요하고 수익과의 성장성, 보편화되는 생활적인 부분들을 보는 게 중요하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는 강할 수밖에 없다. 성장성과 중국 정부 공산당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시선을 조금 맞추면 그 산업 분들이 조금 보일 수 있다. 자, 오늘 또 특별한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자, 용인대학교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얼마 만에 뵙죠, 교수님? 한 달.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혹시 그간에 뭐 중국을 다녀오셨다던가? 네네네. 아, 다녀오셨습니까? 일본 도시를 네. 또 다녀왔죠. 네. 왜냐하면 지금 뭐 CS 이후로 아, 지금 그쵸. 중국도 지금 기업들이 정신이 없고 맞아요. 이런 기업들의 변화를 좀 따라가기 팔로우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중국을 밖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네. 기업을 만나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너무 정신없이 좀 하다 보니까 좀 네. 많이 지금 현장을 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뵌 지 약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한 달 사이에 또 중국 기술 기업들은 또 발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특히 이제 중국 정부가 지금 판을 키우는 측면에서 그렇군요. 반도체나 AI 부분에서 지금 있어서 일단은 파이를 키우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상하이 상장을 지금 엄청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상하이 증시에 대기하고 있는 기업이 IPO를 지금 제출을 좀 하고 해가 한 기업이 네. 한 300개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지금 그 기업들 한 아니, 이미 상장한 기업들도 꽤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네. 그러니까 판을 더 키우려고 지금 300개 정도 했는데 거기서 네. 선배를 좀 하겠는데 네.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기업 한 10개 정도 기업들도 계속 제가 이번에 가서도 좀 그렇군요. 만났고 지금도 제가 하고 다음 주에 또 들어가서 심천이나 또 상하이 가서 만날 텐데 네. 이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다. 아. 정부의 힘을 얻어가지고 대부분 네. 어떤 기업이냐면 그렇군요. 반도체 생태계, 아, AI 생태계에 네, 있는 기업들이 네. 다 지금 홍콩 네. IPO를 준비하고 그 한 뭐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개 기업이 좀 줄 서 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방송에서 지금 이제 홍콩 증시에 어느 AI 기업이 상장했던 이야기 계속 들릴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조금 제가 하여튼 설명을 소개. 좀 들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또 박승찬 교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코너 제목이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하는 딥차이나, 차이나를 딥하게 분석해 본다라는 주제인데요. 이 책 맞죠? 네네네. 네, 제가 일부러 좀 구입을 아. 해봤습니다. 좀 읽어보려고 아.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고 네. 또 문화나 경제 측면에서 분석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중국 문화 이런 경제를 좀 다각도로 이해하기에 네. 좀 좋은 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시리즈죠. 이게 처음에 더 네. 차이나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 혁신, 우리가 지금 요즘 많이 다루는 AI, 중국이 어떻게 혁신하는 네. 게 있고, 딥 차이나, 맞아요. 그다음에 곧 나오는 게 머니 차이나. 네. 지금 이 방송하고 그러시군요. 맞는 네. 중국이 어떤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어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산업이 어떻게 재편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머니의 관점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투자의 네. 관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머니 차이나. 네, 이게 지금 시리즈로 그렇군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책은 참고로 이제 교수님께 협찬받은 거 아니고요. 내돈내산 책입니다. 네, 내돈내산 죄송합니다. 책이니까 네. 다음에 여기다가 가시기 전에 사인 하나 좀 해주시고 네. 가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교수님과 함께 딥차이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기업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외교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 네. 하는데 요즘 전 세계 국제 질서가 아주 굉장히 좀 변화무쌍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게 이제 오늘자, 이제 어제자겠네요. 뉴욕타임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연설과 더불어서 최근 그린란드 이슈를 좀 빗대서 트럼프가 이 세계 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좀 내려놓고 오히려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승리를 안겨주고 있다. 이런 분석의 기사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 트럼프가 그동안 이제 미국이 세계 질서의 수호자였는데 그 역할을 이제 좀 중국이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세계 질서가 많이 좀 재편되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런 경제 흐름, 세계 질서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번에 네. 다보스 포럼 보셨지만 아시겠지만 이게 경제 포럼이잖아요. 근데 전부 다 이게 국제 맞아요. 지정학적 이슈로 좀 다 그린란드로 다 그쵸. 집적화돼 있고 네. 이번에 지금 현재 뭐 계신 분하고 실시간 했는 통화를 해봤을 때 지금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설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번에 한 65개 정상들이 와서 지금 뭐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지정학적 혹은 지경학적 이런 변화,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특히 공급망을 재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미국 우선주의, 뭐 혹은 뭐 보호무역적 이 부분에서 어떻게 역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고 그렇죠. 미국이 자국만을 유지를 하고 맞아요. 중국이 원래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중국이 지금 다자무역주의를 다자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추구하고. 자유무역을 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야 미국만 못 믿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 특히 이제 그린란드가 유럽 특히 이제 이번에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목소리를 높였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 정상들이 지금 영국 총리도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처럼 다 이제 어떤 여러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여러 가지 대결 구도에서 이게 미국만 못 믿겠다라는 그러니까 양다리를 같이 결쳐야 됐다라는 네. 게 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사실 네. 이미 다 아는 부분들입니다. 그쵸. 이것을 이슈화 시키면서 네. 어느 정도 지금 자기의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충돌과 변화에 따라서 공급망의 변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오늘 계속 앞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국 산업, 그다음에 기술 자립의 속도는 더 네. 빨라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 만화 그림이 많은 걸 좀 표현해주고 있는 네. 것 같아요. 트럼프는 아주 독불장군처럼 인상을 좀 쓰고 있고 시진핑 주석은 아주 온화한 미소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앞으로의 흐름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좀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와 함께 또 이 중국을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각 국가급 정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을 한 이후에 이제 캐나다 총리도 방문을 했고 뒤이어서 영국 총리, 핀란드 총리, 뭐 독일 총리까지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다 미국 이제 동맹국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국으로 가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미국의 빈자리를 중국이 과연 채울 수가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경제적인 네. 부분에서는 중국의 존재감, 중국이 침투율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말씀드리면 훨씬 더 심화될 것이고 그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하고자 하는 평화위원회를 좀 해서 60개국한테 지금 초청장을 보냈는데 20개국에서 좀 동의를 했다라고 죠. 와, 그래요? 영국과 지금 프랑스는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어. 예, 지금 거절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평화위원회를 한다라는 것은 유엔을 대체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자기가 평화위원회에 내가 의장을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세계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 모든 걸 간섭하겠다는 거고 그 가입하기 위해서는 10억 달러를 내야 됩니다. 10억 달러는 돈 있는 나라만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개도국가 이런 후진국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것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전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화 그다음에 가치 이런 것들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 게 바로 유럽 국가들인데 네, 맞아요. 유럽 국가들이 매우 좀 강하게 지금 특히 그린란드를 계기로 터져 나온 거고 네. 그래서 약간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무력은 하지 않겠다 뭐 하면서 계속 근데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 야망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뭐 캐나다 총리부터 해서 영국 그다음에 여러 지금 유럽 정상들이 계속 지금 중국을 가서 경제적인 협력 부분들에서의 협력을 더 가속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이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글로벌 사우스에서 유럽까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힘을 얻는 그렇군요. 하나의 중요한 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결코 나쁘지가 않죠. 더 좋은 거죠. 그쵸, 더 맞아요. 확장할 수 있는 계기.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간 충돌에서 미국이 지금 조금 더 경제적인 부분을 후퇴할 수 있는 저는 하나의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이번에 가서 오는 결과치를 보면 결국은 미래지향적인 산업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들이 더 메시지가 더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기사를 보셨지만 영국에서 지금 원래는 반대를 했던 중국 대사관 부지를 네, 맞아요. 허가를 런던 해줬죠. 탑 앞에 네, 좀 네, 세울 네. 수 있다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 그전에는 엄청난 반대를 했거든요. 이게 안보적인 근데 건지. 지금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승인 단계까지 간 건가요? 네, 그 이제 그러면? 허가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뭐 중국은 더 이루어질수록 이제 아까 말 자유무역을 이야기를 하고 WTO를 이야기를 하고 다자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존재감을 키우면서 리더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러면 중국이 앞으로 미국 부분을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이런, 네. 이런 부분은 좀 긴 이야기고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경제가 힘들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이 계속 성장하고 네. 그다음에 기술 자립의 속도 이런 것들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그렇군요. 그 말씀을 강조드리고 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계속 많이 이야기를 다룰 그 중국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딥식 제2의 딥시크, 제3의 딥시크 그쵸. 이런 기업들을 네. 우리가 하나하나씩 경쟁력을 또 분석해보고 네. 지금 그 산업 생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뜨문뜨문 기사를 보는 것과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직접 현장을 갔다 오고 네.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쉽게 재밌게 여러분 드리면 방송만 열심히 보시면 네. 열심히 여러분들이 아 중국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라는 그렇군요. 것들을 아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을 보시고 저희 프로그램이요. 네. 교수님이 한번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예. 네.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이 여기서 하기 때문에 네. 중국 뭐 증시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 산업,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이런 변화된 국제 이슈를 맞아요. 이 방송이 모든 걸 다 포괄하고 그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네. 제가 여러 방송을 많이 하지만 네. 그것도 가능한 좀 실무적인 방송을 하는 게 유일하게 이 방송인 것 같습니다. 아우, 다른 데서는 감사합니다. 좀 더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네. 더 미시적인 측면에서 산업적인 측면, 그쵸. 딥 차이나를 네. 좀 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교수님의 딥 차이나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이제 기술 기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CES를 필두로 중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기술 기업들이 좀 각광을 받으면서 특히나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일단 화면을 함께 보시면 이제 어제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다보스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도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를 하면서 조만간 이제 기술 기업들과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이 AI가 인류 전체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AI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강조했는데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또 중국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AI 산업은 좀 어떻게 생태계가 흘러가고 있나요? 여러분 네. 이제 지금 이 부분의 말을 할 때 키워드는 많이 들어보셨던 게 바로 피지컬 AI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일단은 AI 산업을 할 때 이게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AI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여러분들 이미지와 그러니까 4단계 정도로 변화가 됐는데 4단계 마지막이 피지컬 AI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각형 AI라고 하죠. 이게 이제 이미지와 음성을 인식하는 우리가 초창기 때 네. 이게 바로 지각형 AI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리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그래서 뭐 음성으로, 우리가 텍스트와 영상을 생성해내는 이런 네. 생성형 AI가 예. 두 번째 단계일 수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미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우리가 인지형 AI라고 하죠. 네. 그래서 뭐 딥시크라든지 챗GPT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우리가 쓰고 추론하고 있는, 있는 네. 것들이죠. 이게 지금 인지형 AI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번 보고 있는 CES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은 피지컬 AI입니다. 이 피지컬 AI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지금 말씀드렸던 지각형 AI, 생성형 AI, 그다음 인지형 AI는 그냥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냥 정해진 부분들을 하는 거였는데 입력되어 있는 것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피지컬 AI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 환경과 상호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생각해서 그걸 밖으로 튀어나와서 행동하는 AI, 그 자기가 학습하고 그걸 가지고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자동화된 로봇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런 것은 피지컬 AI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정해진 일만 하는 건데. 그러니까 피지컬 AI는 계속 학습을 하면서 자기가 추론도 판단을 하고. 하는 거죠. 판단하는. 네. 그게 이제 피지컬 AI인데 말씀하셨다시피 휴머노이드 AI, 자율주행차 우리가 네. 많이 다뤘던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피지컬 AI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부분에서 중국 AI 산업 하면 너무 여러 가지 분야가 포함되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보는 게 피지컬 AI인데 중국의 피지컬 AI가 어느 정도 됐느냐라고 이제 했을 때 일단 뭐 중국이 뭐 AI 특허의 전체가 65%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6G 관련 특허 출원비 정도 한 45%가 중국에 다가. 6G요? 6G, 네. 5G도 아니라. 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제가 하는 게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네. 국제 네.
지적재산권 기구에서 네, 나온 네. 자료를 말씀드리고 그럼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피지컬 AI를 앞서가고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이건 미국도 지금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한국의 존재감이 더 커져가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중국의 이 피지컬 AI 기술력 이것을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경쟁력을 보고 있는데 첫 네. 번째가 뭐 당연히 정부 주도의 정책입니다. AI, 피지컬 AI인데, 근데 그 정부 주도의 정책인데 이 문제는 피지컬 AI는 수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사줘야 네, 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만들어도 안 사주면 죽게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우리가 지금 AI 3대 강국을 이야기를 하고 네. 또 하나가 피지컬 AI는 우리가 제조를 기반하기 때문에 할 만하다 1위를 하는데 결국은 이걸 팔아야 되는데 팔을 때 수요가 중국이 더 싸게 만들 거라. 근데 그 경쟁력이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그 수요가 이제 중국 정부가 그 시장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 수요 시장의 확장성이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아무리 상장이 돼도 성과가 안 나오면 아유, 그 주가 그렇죠. 떨어집니다. 소비자들이 그게 원해야 제일 되는 중요합니다. 거죠. 네. 두 번째가 이제 피지컬 AI 독자적인 생태계죠. 그게 공급망 생태계가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부분들. 그게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LLM 기반에 있는 생태계와 또 광주 그다음에 뭐 심천을 기반으로 네. 하는 이 하드웨어 생태계. 아. 지금 뭐 세계 휴머노id 로봇 하드웨어 기업의 절반이 중국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이미 로봇 하드웨어를 뭐 구성하는 부품의 90%가 이미 기술 자립 스스로 만든다는 네. 이야기.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세 번째가 이제 풍부한 AI 인재 경쟁력이죠. 그렇죠. 중국의 로봇 공학 전공이 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몇 개인가요? 로봇 네. 공학 이 전공 개설된 대학이 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글쎄요, 모르겠어요. 대학 수만. 대학 얼마나 되나요? 감이 안 399개, 와요. 399개 대학에 아. 로봇 공학 전공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 세계 로봇 부분에 있어서의 뭐 전 세계 한 45% 로봇 공학 전공이 다 중국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 로봇에 워낙 집중되다 보니까 뭐 미대, 음대 같은 거 과를 약간 없애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만큼 로봇 전공 인기가 많다 보니 갈 일자리도 많다 그렇군요. 보니 그러니까 네. 지금 일단 사람이 인재가 모여 있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 거죠. 그쵸. 그래서 네. 399개 대학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런 피지컬 AI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피지컬 AI 지금 아까 뭐 보셨던 CS에서 좀 여러 가지 지금 제품들이 나왔지만 그렇죠. 중국이 그런 제조의 생태계를 기반해서 AI 능력이 합쳐진 4단계 아까 말 피지컬 AI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봤던 자율주행차, 네.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을 지금 부분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 부분에서 매우 특히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제조 역량이 있다 보니까 네.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 그렇군요. 것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국의 이런 AI 기술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중국 정부의 수요가 있고 생태계가 딱 구축되어 있고 인재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발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중국 이런 기술 기업에 투자를 꼭 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 상하이에 AI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이 공간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시주석도 굉장히 이곳을 자주 방문한다고 하던데 어떤 공간입니까? 이게 이제 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보니까 이게 모수 공간, 모수 공간. 네. 뭔가요, 모수가? 모수라는 예. 게 뭐냐면 앞에 모자는 네. LLM을 이야기하고요. LLM. 예. 네. LLM 네. 거대 언어 모노를 이야기하고 뒤에 나온 수는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합치면 모델의 속도죠. 그렇군요. 뒤에 수는 속도인데 또 어떤 속도냐면 기술의 속도 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네. AI 응용 산업의 아, 가속화, 네. 즉 피지컬 AI 산업을 가속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LLM 우리가 지금 AI 분야가 금융, 제조, 네. 제약, 바이오 여러 가지 분야에 그걸 응용화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모수 공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생태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약간 뭐 실리콘밸리 비슷한 곳인가요? 실리콘밸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요? 실리콘밸리 네. 비슷한 게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심천에 있는 그쵸. 전반적인 생태계라든가 네. 지금 보고 계신 게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지금 방문했을 때 저게 모수 그렇군요. 공간인데요. 저 모수 공간이 어떤 곳이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죠.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기 한 입주된 기업이 다 AI 기업 한 100개가 넘습니다. 근데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다 모여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저 기업들 자체가 다 따로따로 지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하이식 AI 생태계 공장인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00개가 넘는 AI 스타트업들이 한 기업처럼 혹은 와. 한 이웃처럼 움직입니다. 한 건물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 칩 설계,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 AI 응용 서비스. 그러니까 AI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하고 한번 뭐 GPU도 같이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와. 중요한 것은 오픈 생태계이기 때문에 네. 데이터를 갖다 쓸 수 있으면 제공을 해줍니다. 무료로요? 이제, 예, 같이 할 수 우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생태계에서 이제 성장한 기업들이 점점점 커져 나가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그러니까 신빈 작년 4월달에 이제 가서 분위기가 떠서 요즘 저기를 가보려고 하는 우리 기업들 시차단도 그래요? 매우 많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업 하나하나가 아니라 네. 저기 지금 모여 있는 많은 젊은 저기 네. 100개가 넘는 입주해 있는 이 CEO들이 평균 연령이 네. 30.3세입니다. 엄청 젊으시네요, 다 다들. 젊습니다. 다 젊은 친구들이 네. 있는 거예요. 상하이가 기본적으로 AI 인재의 한 40% 이상이 다 저기 몰려 있고, 뭐 아까 로봇공학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다 저기서 창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상하이식 AI 생태계 공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성장을 하면서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뿐만이 아니라 네. 이 피지컬 AI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곳이 항저와 지금 보시는 지금 모수 모수 공간. 공간. 모수의 개념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 부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뭐 개별 기업들이 좀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시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화면에 보셨다시피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흡족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와닿네요. 상하이에 네. AI 관련된 스타트업 포함해서 기업이 지금 생긴 게 네.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24,733개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매출액이 한 40억, 50억 제 넘는 기업이 네. 한 390개 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한 아. 400개 정도 되는 거고 네.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스타트업을 해서 나오는 네.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있고 이제 지금 모수를 또 보셨지만 또 하나를 이제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네. 상하이가 모수 저기는 이제 상하이에서 서쪽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상하이 상하이 서쪽? 가보신 분 아시는 네. 황포강 있잖아요. 네네네. 황포강 서쪽을 푸시라고 하고 그렇군요. 푸시. 동쪽을 네. 푸동은 들어보셨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황포강이 동쪽에 있다고 아. 푸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푸시는 지금 보시는 모수 공간이 있는 거고 푸동에는 또 다른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능형 컴퓨터 파워라든지 하드웨어 R&D에 특화된 거점, 즉 이 모수 공간을 백업하는 이 모리 커뮤니티라는 또 다른 생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이시가 정부가 그렇게 구축을 한 거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그렇군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는 잘 없을 겁니다. 아니 정말 듣다 보면은 제가 좀 입을 못 다물겠어요. 여기 교수님 책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아는 예전의 중국은 없다 하잖아요. 네. 정말 우리가 아는 중국은 없고 중국은 정말 모든 하는 규모가 좀 남달라가지고 스케일이 남다르다 보니까 입을 좀 떡 벌어지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모수 공간을 비롯해서 좀 여기에서 뜨고 있는 기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에 상장한 뭐 미니맥스 기업도 있고 뭐 엣지봇도 있고 저희가 들어본 기업들도 일부 있던데 네. 좀 이 공간에서 뜨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네. 뭐 에지봇 말씀하셨는데 에지봇은 반드시 상하이 가시면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 거기를 저희 갈수 있어요? 저랑 같이 가시죠. 교수님과 같이. 왜냐면- 아니 다음에 갔을 때 저희 좀 데려가 주시면 안 왜냐하면 그 될까요? 방문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잘 안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민간인은 네. 또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에지봇은 기본 핵심이 뭐냐면 그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휴먼 로봇이 계속 이제 작업을 반복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컵을 드는 것부터 해서 버튼을 누르는 것부터 네. 해서 계속 실험을 하는 작동하는 거군요. 그걸 계속 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그게 할 수 있는 게 한 100대 로봇이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저런 데이터가 결국 데이터가 중요한데 작업하는 작업의 데이터가 쌓여져야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휴먼 로봇이 그렇기 때문에 그 쌓여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죠. 문제점을 개선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에지봇을 반드시 또 가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아까 지금 우리가 좀 모수 공간을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모수 공간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상하이 AI 북두칠성. 북두칠성. 7개 기업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재밌는 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중국 이제 산업을 이야기할 때, 특히 이제 우리가 뜨고 있는 산업을 이야기할 때 이런 키워드를 아는 게 중요한데 중국에 4대 천왕이라는 게 있습니다. 4대 천왕. 4대 천왕 네. 기업이라면 뭐냐면 이게 알테,
우리가 할 때 알테바바라고 하는데 알테바바. 일단 이걸 설명하기 전에 네. 예, 우리가 지금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바이트댄스 맞아요. 예, 그걸 그쵸. 4대 천왕이랍니다. 맞아요. 네.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는 알아두시고 알테바바. 예, 그다음에 네. 그러니까 가장 중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부분에서의 이런 CEO들 그러니까 Fantastic Four라는 기업이 Fantastic 있습니다. Four. 이게 어떤 기업이냐면 네. 딥시크의 랑원핑 양원펑. 이게 중국에서 네. 그런 걸 가지고 이런 것들 기반해서 중국 투자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바이트댄스의 장이밍이라는 사람, 바이트댄스 틱톡, 네. 다음 세 번째 유니트리 많이 다뤘던 그쵸. 왕싱싱이라는 그분 유명하시죠? 예, 그다음에 DJI 세계 드론의 절대 강자인 DJI의 왕타오라는 사람. 네. 이걸 이제 판타스포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또 미국이 지금 M7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요. 나온 게 중국에는 또 칠자매라는 표현도 있고 많아요. 칠자매. 뭐 이런 부분도 여러 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알고 계시고 그 밖에 또 들어보셨다시피 우리가 상하이 육소룡도 들어보셨을 맞아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항주에 상하이 지금 AI 북두시장 7개 기업을 소개하려고 네. 하는 건데 뭐 이름들이 많네요. 알고 네. 있어야 될. 예, 그런 것 네. 왜냐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그게 어디서 만드느냐면 결국 네.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 얘들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투자해 그쵸.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애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그룹핑을 시킵니다. 앞으로 얘가 상장 가능성, 성장 부분들을 보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이제 보시면 이제 상하이 AI 북두칠성 기업을 좀 비교를 좀 해볼 수가 네. 있는데 일단 제가 아까 모수 공간에서 네.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이라 했죠. 그 네. 대표적인 게 상하이 AI 북두시장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제가 그 전에 이제 또 하나가 육소룡도 말씀드렸지만 또 LLM 모델의 육소호라는 것도 있습니다. 육소룡과 다른 거군요. 육소호니까 뭐겠어요? 여섯 마리의 작은 호랑이. 호랑이. 예, 예. 네. 그 여섯 개 왜 기업 작은을 썼을까요? 예. 대호라고 이제는 이제 하냐고. 성장할 이제 때 이제- 스타트업이니까. 이제 스타트업 넘었죠. 다 유니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심상치가 않다 얘들이 네. 라고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걸 이제 그룹핑을 시킨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는 게 이제 미니맥스하고 좀 많이 나오는데 스테폰이 있고 미니맥스가 있고 바이추안 지금 뭐 스마트 AI가 있고요. 네. 문샷 AI도 유명하죠. 유명하잖아요. 예, 예. 쯔프 네. AI도 있죠. 즈프 얼마 전에 상장하지 맞습니다,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얼마 전에 상장했죠. 그러니까 네. 쯔프 AI가 1월 8일 날 어. 지금 보시면 2019년도에 설립했지만 네. 쯔프에는 1월 8일 날 홍콩 상장을 했죠. 그다음 네. 미니맥스가 1월 9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소라는 말이 먼저 만들어졌고 이애들 심상치가 않다. 성장할 거다 해가 이미 돈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네. 상장이 전부터.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을 좀 알아두시는 게 네. 중요하다라는 외우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LLM 측면에서의 이 육소가 있는데 여기 지금 미니맥스가 있죠. 네. 그다음에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상하이 AI 북두칠성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 북두칠성 기업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스테펀하고 미니맥스가 나왔죠. 네. 이 두 개는 LLM하고 지금 연결이 됐죠. 다 그러니까 육소이면서 공통으로 가져가고 모수 있네요. 공간을 배경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성장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스테폰도 있고 뭐 미니맥스도 있고 다 했는데 다 이제 7개 기업이 다 장단점이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미니맥스 이 주가가 뭐 상장하자마자 엄청 많이 뛰었잖아요. 맞아요. 네. 많이 뛰었고 이제 이거 뭐 시작할 때 공모 과정에서 청약 경쟁률도 한 1,800 정도 네. 뭐 1,800배 정도 뛴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왜냐면 미니맥스. 칭화대에 또 연관이 또 있고 그래서 네. 사실 제가 칭화대 출신이다 보니까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또 네. 연결고리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기업인데요. 네. 2022년도 창업을 했죠. 네. 했는데 사실 결국 LLM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미니맥스가 결국 상장하는 배경은 이 전 세계적으로 한 200개 국가의 지금 사용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작년 기준일 때 한 2억 5천만 명 이상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 개인 사용자들이 네. 하고 있으면서 지금 계속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이제 기업들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센스타임 뭐 다 설명 그러니까 센스타임 같은 경우는 워낙 네. 유명한 회사죠. 사실 연도로 봤을 때는 센스타임 우리가 그러니까 4번입니다. 센스타임 같은 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해 왔던. 그렇군요. 뭐 대표적으로 이게 중국 안면 인식 기술의 절대 강자죠. 예. 비전 맞습니다. 안면 비전 인식. 기술입니다. 예. 센스 기술. 이게 이제 이건 홍콩 이미 상장돼 있죠. 코드 넘버가 0020 HK입니다. 네, 0020인데 네. 뭐 센스타임은 뭐 중국 정부와 매우 밀접해 있는 안면 인식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AI 북두칠성 기업에 들어가 있는 네.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뭐 스테폰도 그러니까 LLM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예. 스테폰 같은 경우도 이제 주로 AI B2C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중요한 거는 이 스테픈 같은 경우가 지금 협력 파트너사들이 매우 이제 실제 이제 이 친구가 단순히 L&M뿐만 아니라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 피지컬 에러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에지봇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리자동차라든가 네. 오포라든가 실제 있는 제조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지금 이 수익 모델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네. 스테펀은 사실 그 전에는 약했는데 이게 AI 북두칠성에 들어가면서 네. 피지컬 AI로 전환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지금 5번에 빰마 지신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 커넥티드 카드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 이제 AI 북두칠성 경우는 LLM 기업도 있고 네. 그다음에 스마트 커넥티드 카라는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자동차 운영 피지컬, 체계를 유지하는 맞습니다. 곳이군요.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죠, 결국은. 네. 그래서 뭐 또 지금 보시는 6번에 보시는 싱지 메이주 같은 경우도 네. 결국 자동차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 기술 융합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자동차를 하나로 연결하는 네. 이게 특화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매우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네.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 마지막 보시면 이 터잔 커지라는 걸 완전 못 들어보시는데 네. 지금 상장되지 않는 기업들은 다 계속 지금 상장설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근데 거의 뭐 상장을 거의 다 하나요? 이들 기업들이 거의 예정인가요? 맞습니다. 스타트업이잖아요. 네. 스타트업의 생명을 일단은 자금을 했기 그쵸. 때문에 자금 여기 투자는 없으니까. 이미 투자를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쵸. 제가 지금 뭐 금액을 투자를 받았는지 얼마 받으니까 설명을 다 드리긴 그렇지만 돈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돈을 벌려면 상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엑시스 시켜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00개 줄 서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속도의 차이지 언제 상장하는 것은 네.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거의 300개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북두칠성 안에 들고 육소화 안에 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부심이 굉장히 남다를 것 같은데 교수님이 이들 기업들 중에서 특별히 좀 주목하고 계시는 기업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는 뭐 주프 AI는 상장을 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뒤에 보시는 저는 이 기업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기대됩니다. 무슨 기업인가요? 지금 이 기업인데요. 네. 이게 지금 우원 신충이라는 건데 우원신축. 예. 그러니까 이 친구 이 스토리가 좀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 기업은 이清華대학교 이제 전장학 학과장이 했던 교수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박사생까지 네. 해서 이제 같이 하면서 만들어 사제지간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AI 이제 컴퓨팅 생태계 슈퍼마켓, 그러니까 무조건 갖다 쓸 수 있게끔 하는 오, 그래요? 표현이 슈퍼마켓이면 그래서 이제 이걸 공유를 했지만 파이가 더 커지지 않느냐.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펀딩을 받았고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확장성이 지금 커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우원 신총이라는 이 회사에 저는 북두칠성 아까 뭐 여러 대단한 기업이 많지만 네네. 이미 상장 기업을 빼고 네. 한다라면 저는 이 회사를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꽤 네. 많은 부분들이 지금 상장도 할 예정이고요. 네. 예. 지금 보시는 그렇군요. 기업들은 다 상장을 하는 게 크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육소호 기업들 그리고 북두칠성 7개 기업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미 상장한 기업들도 있는 반면에 아직 상장을 안 한 기업들도 있는데 특별히 교수님께서는 우원신충 또 주목을 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상장하면 저희가 또 주가 흐름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또 하나 보는 게 지금 제가 이번에 CS 관심 있게 본 게 할줄 아나가 여기 지금 한번 영상이 있으면 한번 네, 틀어주면 좋은데 볼까요? 예. 이 계단 오르는 로봇 청소기인데요. 네. 저도 사실 집에서 로봇 청소기를 쓰는데 이 불편하죠. 턱을 못 맞습니다. 올라가요. 너무 불편해요. 사실 이번에 CS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빨래 개는 로봇이 있잖아요. 우리가 LG가 뭐 했지만 네. 클로이드가 했지만 사실 LG 클로이드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중국 그래요? 빨래 개는 로봇이라고 네, 이미 다 네.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드림- 나가네요, 영상. 네. 이 드림인데 이름이 드림이에요. 회사 이름이 이렇습니다. 회사 이름이. 근데 네. 사실 청소할 때 네. 이게 이 계단하기 힘들잖아요. 그 밑에 하기 그쵸. 때문에 근데 너무 천천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저거 다음 버전은 더 올라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드림이뿐만 아니라 또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게 계단 오르는 로봇 청소기는 저는 매우 올라가니까 활용도는 좀 빨라지네요. 네.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판매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수익이 가능성이 어느 거냐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태권도를 하고 맞아요. 뭐 쿵푸를 하고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매출이 오늘 반응이 낮다는 예전에 그런 기사 나왔잖아요. 쿵푸에서 뭐 하냐, 뭐 이런 유니클이 기사 이런 나왔잖아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실용적인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 돈 모임이 더 크다라는 부분들에서 있고 그래서 이번에 CES에서 저는 이제 이런 기업들을 좀 더 받고 우리도 이번에 많이 뭐 LG 클로이드가 많이 우리 매체에서 부각이 됐지만 맞아요. 개는 부분에서 사실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빠르다는 게 이미 나와 있는 네.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한국에서는 약간만 다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LG만 클로이드 하는데 우리는 오늘 네. 중국의 기업을 소개하는 거니까 그렇죠. 실제 빨래를 개는 속도를 비교해봤을 때 네. LG 클로이드보다 중국계 빨라 좀 나온다라는 빠른가요? 게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하고 네. 그건 LG 클로이드도 알고는 있는 부분들이니까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안 돼 있는 게 그러면 조금 아쉬웠었군요. 아쉬운 게 네. 제대로 알려야 되니까 그렇죠. 제 말씀은 네, 그래서 우원신춘과 또 드림이 계단을 올라가는 로봇 청소기도 저희가 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사실 저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좀 가려운 부분들을 오늘 교수님께서 잘 긁어주시고 잘 알려주셔서 너무나 투자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렇게 중국 AI, 반도체,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를 보면서 투자를 할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매출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매출. 저는 일단 네.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뭐 보셨다시피 미니맥스 네. 보셨지만 미니맥스 CEO가 이번에 국무회의 총리회 또 회의를 또 갔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양원핑 다음 그러니까 딥시크 다음으로 두 번째를 갔기 때문에 갖고 있는 메시지가 미니맥스가 갖고 있는 성장성이 크죠. 그만큼 크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키운다는 측면도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이 제품 기술의 성장성, 발전성, 혁신성도 좋지만 이게 결국은 앞으로에서는 결국 수익 모델의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우리가 오늘 많은 뭐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그다음에 이런 확장성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서 투자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이 매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있는 AI 부분들 네. 그래서 특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1월 달에 미국의 제니스 미션이라는 그렇죠. 어떻게 중앙 집권시 AI 플랫폼이 네. 지금 그 핵심의 내용은 이게 이 맨하탄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핵 발전한 것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국의 이 피지컬 AI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연방 정부가 나서서 한 게 미국의 제니스 미션이고 그거 11월 달 발표하지 얼마 되지 않자 작년 12월 달에 중국이 국가 슈퍼컴퓨터 네트워크 SCNet이라고 하는데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AI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의 그 기업을 볼 때는 결국은 뭐 혁신성 이런 것도 있지만 수익과의 성장성, 보편화되는 생활적인 부분들을 보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이 대외적인 이슈가 여전히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이 미국과 중국 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계, 특히 이제 AI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미국의 제재, 제네시스 맞아요. 미션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제가 홍콩의 성장을 많이 하지만 주가 연동성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는 강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과 중국 정부 공산당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시선을 조금 맞추면 그 산업 분들이 조금 보일 수 있다. 그 중에서 더 내려가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판매가 가능성이 높이. 네. 그러니까 아까 쿵푸 있는 거 말고, 그렇죠? 그렇죠. 예, 계단 복싱하는 오르는 거, 로봇이라던가. 복싱하는 거 말고 네. 보기는 좋지만 그렇죠. 그 상징성은 있지만 이거 길게 가져가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맞아요. 보죠. 네. 아까 제가 왜 주임이 아까 지금 보시는 그 계단 로봇은 제 네. 회사가 그 샤오미의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샤오미 생태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네. 판매를 엄청 잘할 수 있다.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샤오미는 또 그런 게 있죠. 샤오미 네. 이름은 다 팔리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저 회사를 유심히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샤오미 전자제품 한 3개, 4개 정도 쓰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이 드리미의 로봇 청소기도 좀 구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수님 그래서 말씀은 정부 정책을 좀 따라하면서 매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기업에 좀 투자를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시면서 또 미중 제재도 이슈도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미중 제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지금 또 엔비디아 H200을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은 일단은 좀 H200을 좀 주겠다라고 했는데 중국은 일단 좀 안 받겠다라고 하고 또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아예 수입을 좀 불허하겠다 이런 초강수를 내놓은 또 기사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빅테크 기업들은 H200을 받으면 발전 속도가 빨라지니까 좋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H200 받으면 또 자국 반도체 안 쓸 테니까 여러 가지 좀 딜레마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만난 이 중국 AI 기업들은 속에 열이 납니다. 아 왜요? 엔비디아 못 써서요? 받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 이거 안 받으면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힘들게 잘 따라왔는데 네.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게 아. 솔직한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저 갑자기 소름 돋았어요. 받아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한 이야기고 같이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면 네. 걱정이 많이 된다. 계속 정부가 반대하니까. 이거 지금 H200은 좀 이거는 필요한 거고 사원에 지금 제품이나 산업의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네. 속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거 H200을 지금 이렇게 할 경우는 의존도가 또 높아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더 가속화시켜야 된다. 그만큼 더 자극시키는 거죠. 산업 업계를 더 너희가 분발을 해라. 그러니까 근데 기업이 모르는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지금 너무 가랭이가 찢어지면 힘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정부는 나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갭이 있는 겁니다. 네. 정부가 보는 산업계 시장과 그쵸. 그다음에 시장에 보는 미국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시장에서는 이 갭이 있는데 지금 이걸 빨리 메꿔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미션을 준 거거든요. 근데 미션을 하기에는 너무 버겁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안 받겠다라고 하고 이제 수입 불허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기업들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H200을 사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우회로를 많이 하고 맞습니다.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막 전화 몰래 출장, 받아들이기도 전화 출장 하고. 예. 옛날 딥시크가 그랬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정신없이 매우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그렇군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그림이 그려지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과 동시에 또 이제 뭐 기술 개발을 하겠지만 쉽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한번 H20을 한번 보면서 그다음에 기술 자립의 속도를 자신감 얻는데 너무 H200을 예. 기존에 지금 중국의 기술 자립 속도가 너무 빨라졌고 가속도가 됐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장과는 약간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네. 저는 판단을 하고 네. 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투트랙으로 해야 되는 거네. 일단 H200을 좀 받아들이면서도 자립화의 속도를 계속해서 내야 되고 이런 측면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네. 정부가 이것을 조금 더 이거 플렉스블하게 운영을 할 거다라고 말씀. 정부는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중국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러니까 중국 표현을 쓴다면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이런 식의 이제 중국 표현을 쓰면 중국인 그걸 하고 있는 친구의 그 중국어를 하나 쓴다면 네. 중국어로 정의지엔 삐지엔이란 말이 있어요. 네, 못 따라하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알고도 모르는 척. 알고도 모르는 그러니까 아까 척. 말씀 투트랙을 네. 아예 드러내고 하면 그러면 기술 개발을 안 할 그럼 뭐 거예요. 밀수하는 거를 이제 알고 있지만 모르는 그렇죠. 척 그런 한다는 여러 가지 건가요? 형태로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자동적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H200을 쓸 수 있게끔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일단 대외적으로는 이제는 뭐 일단 이런 강수를 두면서 동기부여를 줘야 되는 거죠. 더 이제 우리가 지금 실직질하고. 우리가 해가지고 예. 기술 자립 안 된다 해왔잖아. 네. 해왔잖아. 화웨이 해내자. 알리바바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네. 하는 건데, 네. 근데 현장의 목소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힘들다. 못할 것 같아. 힘들다. 약간 이런. 이건 네. 더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더라.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의 아까 어떻게 보면 제가 썼던 그 중국어 표현이 중국 알고도 모른 척. CEO가 네. 저한테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네. 그런 조금 혼란 속에 H200의 수입을 두고 네. 아마 좀 시장이 흘러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는 계속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방법이니까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잡는 게 아니라 알고도 모른 척. 그렇죠. 네. 그런 정도의 부분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네. 보인다. 그게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중국 현재의 비즈니스에 돌아가는 스토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알고도 모른 척이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AI 기술이 좀 빨라지고 있는 중국이지만 또 만만치 않은 이벤트도 상당히 많거든요. 3월에 양해도 있고 네. 또 4월에 트럼프도 방중할 예정인데 올 한해 중국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도 들어볼까요? 항상 양회를 앞두고서는 이게 평가하는데 일단
일단 양해 전에 증시가 좀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증시는 저는 뭐 우리도 지금 국장도 좋지만 중국 증시도 끌고 가야 되는 것은 저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지금 양해를 앞두고는 일반 양해 전에는 증시가 좀 오를 거고 그 내용이 별로 없으면 약간 또 주춤했다가 또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갈 겁니다. 지금 중국이 어떤 일을 보냐면 양해에서 도대체 몇 퍼센트의 성장을 발표할 것이냐라는 건데 우리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그 나왔던 이야기를 받아서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각 부처별로 재무부, 재정부, 상무부 뭐 다 나오는 거죠. 그다음 지금 현재 어떤 일을 보냐면 각 지방 정부별로 지방 양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이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양해에서 각 지방별로 나오는 데이터, 그러니까 성장률을 보고를 하겠죠. 그럼 쭉 받아서 그 중간치가 바로 3월 초에 총리가 발표할 2026년도 중국 경제 전망치를 몇 퍼센트 이게 하게 되는 것들이요. 그래서 전부 제가 볼 때는 한 5% 내외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자, 그럼 앞으로 전망 부분도 어떻게 했냐면 저는 뭐 변화가 없습니다. 중국의 증시의 부양의 의지는 매우 강력하고 지금 보셨던 이미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각 업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겠지만 네. 이미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이미 이제 뭐 변수가 이제 상수처럼 됐기 때문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수. 중국의 네. 증시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뭐 요동칠 가능은 없고 네. 조금씩 계속 우상향하는 방향식인 저는 뭐 보고 있다라는 네. 보는 게 크고요. 일단은 안정적인 부분은 기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양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 때문에 이게 뭐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전에 떴다가 끝나고 나서 또 내려가는 네. 이런 형태의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네. 뭐 단타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네. 있지만 우리가 좀 중국 증시는 또 쉽지가 않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시고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분위기가 지금 중국 주도로 지금 힘을 다 받아가고 있는 거고 글로벌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지금 뭐 유럽 이 수상들이 지금 다 뭐 중국으로 정상들이 가고, 중국에 오고 예. 있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 나가는 부분에서의 네. 자꾸 이제 마케팅이 좀 풀리면서 그렇죠. 더 여러 가지 청신호가 있기 네.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호재도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중국 증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면 그러게요. 낙관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교수님 말씀처럼 중국 주위로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올 한 해 중국 증시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자, 지금까지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